새벽 3시 경북 안동의 작은 한옥집에서 희미한 전등불이 켜집니다. 76세 김복래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손편지지와 볼펜 한 자루,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사진 속 진우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또 편지를 쓴단다. 복래는 안경을 쓰고 앉아서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적어갔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올라왔거든요. 진우야, 할머니가 어젯밤 꿈을 꿨단다. 내가 울고 있는 꿈이었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할머니한테는 숨기는 거 없지? 복래는 펜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지난 면회 때 진우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요 라고 했지만 복래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큰 고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야, 우리 진우는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겠지. 복래는 편지를 마저 써내려갔습니다. 진우야, 밥은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단다. 할머니가 해준 밥처럼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 속도 편하고 몸도 튼튼해진다. 그리고 밤에는 이불을 꼭 덮고 자거라.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할머니는 매일 진우 생각만 하며 살고 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한테 말해라.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빨리 제대해서 할머니랑 함께 살자꾸나.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은 복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달랑 김치통 하나와 계란 3개, 그리고 어제 남은 쌀이 조금 있었습니다.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도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오늘은 진우를 만나는 날이니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었죠. 우리 진우 좋아하는 주먹밥 만들어줘야지. 이번엔 특별히 계란도 넣어주자. 복래는 가스레인지 위에 작은 냄비를 올리고 쌀을 정성스럽게 씻었습니다. 물이 맑아질 때까지 7번을 씻었죠. 진우가 어릴 때 할머니, 쌀은 왜 이렇게 많이 씻어요? 라고 물어보면 깨끗하게 씻어야 우리 진우가 건강해진다고 대답해주던 기억이 났습니다. 쌀이 익어가는 동안 복래는 김치를 잘게 썰고 계란도 삶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면회 때 진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할머니, 제가 군대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진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복래는 그때부터 계속 불안했습니다. 우리 진우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복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진우는 복래에게 전부였거든요. 남편 김태수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아온 지 10년, 아들 박현수도 교통사고로 35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 수연이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진우를 복래에게 맡기고 재혼해서 부산으로 떠나버렸죠. 진우야, 할머니한테는 너밖에 없단다. 내가 아프면 할머니도 같이 아픈 거야. 밥이 다 되자 복래는 그릇에 밥을 담고 김치와 삶은 계란을 함께 손으로 동그랗게 뭉쳤습니다. 손바닥이 까칠하고 관절이 아팠지만 손자를 위한 일이라면 아무것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주먹밥 8개가 완성되었죠. 이만하면 우리 진우가 배불리 먹을 거야. 그리고 부대 친구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겠네. 주먹밥을 낡은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은 복래는 옷장에서 해진 잠바를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잠바였는데 몇 년째 입고 있지만 다른 옷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하며 복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걱정을 삼켰습니다. 진우야, 할머니가 보기에 좋게 차려입고 갈게. 내가 창피하지 않도록 말이야. 복례는 지갑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5장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버스비와 면회소까지 가는 교통비를 계산해 보니 딱 맞았습니다. 한 달 내내 쌀한 공기로 끼니를 때우며 아껴 모은 돈이었죠. 때로는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지낸 날도 있었습니다. 진우만 잘 되면 할머니는 뭐든 할 수 있어. 집을 나선 복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복례의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에 맞춰 가려면 첫 차를 타야 했거든요. 하지만 걷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죠. 괜찮아. 진우 보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버스가 오자 복례는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도시락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안았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도시락이 상하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복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진우의 어두운 표정이 떠올랐죠. 혹시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아니야. 우리 진우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1시간 반을 달려 면회소 앞 정류장에 내린 복례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면회소까지는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면회소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자 복례는 도시락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먹밥이 상하지 않았는지, 편지는 제대로 들어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가슴 깊숙이 품고 있던 간절함을 되뇌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는 내 얼굴만 보면 돼.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하지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할머니한테 꼭 말해라.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면회소 입구에 도착한 복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왠지 평소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면회소 입구에 도착한 복례는 그제야 다른 면회객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아버지, 브랜드 가방을 든 어머니들, 그리고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친구들까지 모두들 번듯해 보였죠. 복례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색바랜 잠바에 흙이 묻은 고무신, 그리고 낡은 도시락통. 갑자기 위축되는 마음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한테 가는 길인데 뭐가 부끄러워. 할머니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지. 면회소 정문 앞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맨 뒤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죠. 그런데 앞에 선 사람들이 복례를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뭐야? 여기 구걸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니, 요즘 이런 사람들도 면회 온다고? 복례는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진우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죠. 드디어 복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경비 초소에 앉아있던 이병 하나가 복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어디 오신 줄 아세요? 면회 왔습니다. 손자 진우 면회요. 복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병의 태도는 싸늘했죠. 신분증 주세요. 복례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병은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컴퓨터를 확인했죠. 훈련병 박진우 할머니 맞네요. 그런데 이 복장으로 면회를 하시겠다고요? 이병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당황했죠.
복장이 어때서요? 이게 제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 손자가 창피하지 않을까요? 다른 면회객들 보세요. 다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야, 이거 진짜 박진우 할머니 맞나? 진우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할머니, 진우한테 면회 와달라고 부탁받았어요? 아니면 할머니가 그냥 온 거예요? 이런 분이 와서 면회하면 다른 훈련병들도 웃을 텐데. 복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진우를 만나야 하니까요.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면회 좀 시켜주세요. 그때 옆에 있던 상병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이거 뭐야? 진짜 박진우 가족이야? 상병은 복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진우가 이런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나? 우리 부대 체면이 말이 아니네. 복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말했죠. 제가 진우 할머니 맞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키웠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부모도 없고 할머니도 거짓골이고. 진우 그 친구 참 불쌍하네. 아니 할머니, 집에 거울이 없어요? 이 꼴로 여기 와서 우리 부대 이미지 망치려고요? 다른 분들 보세요. 다들 단정하게 차려입고 오시는데 할머니는 청소부 차림이네요. 진우 그 애가 불쌍하긴 하겠다. 이런 할머니를 뒀으니까 말이야. 상병의 말에 복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참기 어려운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다른 면회객들이 수군거리며 복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검사부터 해봅시다. 상병은 복래의 도시락을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정성스럽게 만든 주먹밥이 나왔죠. 이게 뭐예요? 도시락이라고 가져온 게 이거예요? 상병은 주먹밥을 젓가락으로 찌르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주먹밥입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거예요. 주먹밥? 아니, 이게 정말 사람이 먹을 음식이에요? 개밥 같은데요? 이건 개도 안 먹겠어요. 냄새도 이상하고.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상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걸로 우리 훈련병들 배탈 나게 하시려는 거죠? 복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을 모독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상하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에 만든 거라고요. 새벽에 만들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죠. 이런 음식 가져와서 우리 부대 훈련병들 배탈 나게 하려는 거예요? 상병은 도시락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발로 살짝 밀었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주먹밥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죠. 아! 복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주먹밥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진우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건데. 복래는 떨어진 주먹밥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흙이 묻고 모양이 망가진 주먹밥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그냥 그거 버리고 가세요. 보기 흉해서 어떻게 가져가요?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면회객이 말했습니다. 복래는 고개를 들었죠.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진우 먹을 거예요. 아니 할머니, 저런 걸 가져가서 뭐해요? 손자가 창피해 할 텐데.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진우 먹을 거예요. 아니 할머니, 저런 걸 가져가서 뭐해요? 손자가 창피해 할 텐데. 복래는 무릎을 꿇고 떨어진 주먹밥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찧어졌고 아픈 통증이 올라왔죠. 흙이 묻고 모양이 망가진 주먹밥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우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건데. 복래는 한 개 한 개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스칠 때마다 날카로운 아픔이 느껴졌지만 손자를 위해 만든 음식을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 그런 더러운 거 줍지 마세요.
상병이 비아냥댔지만 복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기어다니면서 구석구석 흩어진 주먹밥을 찾았죠. 아파. 복례는 무릎의 통증에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쓸려 상처가 났고 얇은 바지 사이로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피 나는데 괜찮으세요? 한 면회객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진우 음식이 더 소중해요. 복례는 상처난 무릎을 감싸 안으며 일어섰습니다. 바지에 피가 번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일어서려 했지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지러워. 복례는 휘청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데다 충격까지 받아서 몸이 버텨주지 않는 것 같았죠. 가슴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면회객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상병은 냉정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시죠. 몸이 안 좋으시면 면회는 다음에 하시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우만 보면 돼요. 복례는 벽에 기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죠.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네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제발 진우만 보게 해주세요. 복례는 간절히 부탁했지만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일어서서 상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면회시켜주세요. 제발이요. 상병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면회는 시켜드릴게요. 하지만 저 도시락은 안 됩니다. 위생상 문제가 있어요. 그럼 편지라도 전해주세요. 할머니가 쓴 편지예요. 복례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상병은 편지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이것도 검열이 필요한데 글씨가 너무 흘렸어서 읽기 어렵네요. 이런 걸로는 전달이 어렵습니다. 복례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진우만 만나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요. 면회는 시켜드릴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단정하게 오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시면 다른 면회객들도 불편해하고 훈련병에게도 좋지 않아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만 만날 수 있다면 뭐든 참을 수 있었거든요. 진우야, 할머니가 왔다.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렴. 복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진우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죠. 복례는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진우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방금 전 겪은 모욕적인 상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면회실 문 앞에서 복례는 잠시 멈춰서서 옷매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진우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복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진우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죠. 평소처럼 환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 왔다. 많이 보고 싶었단다. 복례는 진우를 꼭 안으려 했지만 진우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복례는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죠. 진우야,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죠. 할머니,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럽다는 거니? 할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오시니까.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복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우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진우야,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할머니, 다른 사람들처럼 좀 깔끔하게 입고 오시면 안 돼요? 매번 이런 모습으로 오시니까 저까지 창피해요. 진우의 말에 복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진우가 계속 말을 이어간 것이었죠.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다 할머니 때문이에요. 뭐라고? 왕따라니. 할머니가 올 때마다 애들이 저를 거지 새끼라고 불러요. 할머니가 구걸하러 온 거 아니냐고 놀려요. 견딜 수가 없어요. 복례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진우야, 할머니가 몰랐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안 오시면 안 돼요? 차라리 면회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복례는 진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면회 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진우야, 할머니는 너만 보고 사는데. 할머니, 제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저 혼자 군대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할머니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때 갑자기 면회실 문이 열리더니 경비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복례는 당황했습니다.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끝이라니요. 잠깐만요.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규정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경비병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례는 진우를 바라봤지만 진우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죠. 진우야, 할머니가 도시락 싸왔는데. 할머니, 그냥 가세요. 도시락은 됐어요. 진우의 차가운 말에 복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죠. 진우야,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복례는 면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렸죠. 벽을 짚고 겨우 걸어가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박진우 할머니 봤어? 진짜 거지 같더라. 맞아. 저런 할머니를 두고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하지? 박진우 그 친구 불쌍하긴 하다. 창피해서 어떻게 견디나. 복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화장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진우야,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할머니는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온 건데. 복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초라해 보였죠? 색바랜 잠바, 흙 묻은 고무신,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 내가 정말 이렇게 볼품없나? 복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평생 진우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진우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복례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낯선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 태영이에요. 전화를 건 사람은 복례의 둘째 아들 박태영이었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랐죠. 태영아, 내가 왜 전화를 했니?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진우 면회 왔다가 지금 나가는 길이야. 복례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영에게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다. 그런데 태영아,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니? 복례는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태영은 군대에서 일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내가 또 진우한테 패만 끼치고 말았네. 진우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복례는 결국 참고 있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은 복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제가 곧 갈게요. 태영아, 내가 왜 와? 일하는 중 아니야? 어머니,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더 이상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게 놔둘 수 없어요. 태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례는 이해할 수 없었죠. 태영아, 무슨 소리야? 넌 그냥 평범한 군인이잖아.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복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영이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복례는 화장실에서 나와 면회소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태영이 온다고 했지만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태영은 그냥 평범한 군인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태영이도 바쁜 몸인데 괜히 부른 게 아닐까? 복례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태영에게 연락한 것이 잘못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편 육군본부 지하작전실에서는 심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박태영 육군참모총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참모들을 불렀습니다. 김참모, 박참모, 이참모, 지금 당장 내 앞에 와. 예, 총장님. 3명의 참모가 일제히 뛰어왔습니다. 태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우리 어머니가 진우 면회소에서 모독을 당했다. 참모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태영에게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거든요. 총장님, 어머니가 계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숨겨왔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태영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평소 냉정하던 태영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죠. 총장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가 키워주신 그 손으로 경비병들에게 모독을 당했다.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이 사고로 죽은 후 복례 혼자서 태영을 키웠습니다. 밤늦게 일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아픈 몸으로도 태영을 위해 밥을 해주시던 그 손길이 생생했죠. 참모 불러. 진우 면회소. 지금 당장 조치하자. 저건 군의 수치다. 알겠습니다. 김참모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직통 보고라인 확보. 진우 면회소 긴급 작전 개시. 전 부대 정렬시켜. 태영은 연이어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모들은 처음 보는 태영의 모습에 긴장했죠. 총장님,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최대한 크게 해. 대한민국 군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박 참모가 각 사단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참모는 헌병사령부의 특수기동대 출동을 요청했죠. 진우 면회소 위치 파악했습니다. 이동 시간 45분 소요됩니다. 좋다. 지금 당장 출발한다. 태영은 정장을 벗고 정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이 빛났죠. 총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충분하지 않다. 우리 어머니가 당하신 모독은 대한민국 군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다. 태영은 권총을 차고 모자를 썼습니다. 참모들은 이런 태영을 본 적이 없었죠. 전 부대에 비상 연락 돌려. 육군 참모총장 직접 출동한다고 알려. 예, 총장님. 태영은 작전실을 나와 전용 승강기에 올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이미 검은색 전용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목소리 듣고 바로 출동 준비해. 태영은 차에 타며 운전병에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내 어머니다. 그 손으로 날 키우셨다. 운전병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태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 면회소까지 최단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고맙다. 차가 출발하자 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복례가 해준 말이 떠올랐죠. 태영아,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할머니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복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태영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면회소 앞 경비병들, 이름 전원 확보, 상황 정리 준비해. 알겠습니다. 뒤따라오는 차량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특수기동대 차량 2대와 헌병대 차량 1대가 함께 이동하고 있었죠. 사단장 직통 연결. 태영은 진우가 있는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참모총장님. 지금 당장 면회소 상황 파악하고 대기해. 내가 직접 간다. 예, 총장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내 어머니가 모독을 당했다. 책임자 전원 대기시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면회소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든 걸 정리해 드릴게요. 복례는 벤치에 앉아 태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태영이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막내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확신이 묘했습니다. 태영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는데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복례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이지? 사이렌이 이렇게 많이. 면회소 앞 도로에 검은 전용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복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죠. 저게 다 뭐야?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면회소 앞 도로가 순식간에 봉쇄되었습니다. 검은색 전용차 3대가 일렬로 서고 뒤이어 헌병대 차량들이 도착했죠. 복례는 벤치에서 일어나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저게 다 뭐야? 무슨 큰일이 난 건가? 면회소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헌병들이 줄지어 내리고 기자들과 카메라맨들까지 몰려들었죠. 복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뭔가 했나? 아니면 큰 사고라도 났나? 그때 면회소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내려와서 경비병들을 집합시켰죠. 전 부대원 정렬. 지금 당장. 사단장의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례를 모독했던 상병과 이병은 무슨 일인지 몰라 허둥댔죠. 야, 뭔 일이야? 왜 이래? 모르겠어. 사단장님이 직접 나오시네. 상병은 불안한 마음으로 줄을 맞춰 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뭘 잘못해? 그냥 면회 업무 본 것뿐인데. 하지만 사단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김상병, 박이병 앞으로 나와. 사단장이 2사람을 부르자 상병과 이병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김복래 여사님 면회 때 무슨 일이 있었나? 김복래 여사님이요? 아, 그 할머니요? 그냥 평소처럼 면회 업무 받는데요. 상병은 아직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도시락 검사하고 신분 확인하고. 그런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단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온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그 할머니 어디 계신지 찾아봐. 네. 왜요? 묻지 말고 당장 찾아. 밖에서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면회소 주변을 완전히 통제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죠. 전 부대원 정렬. 면회소 정문 앞 헌병 지휘관 입장한다.
확성기에서 나오는 목소리에 복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저게 다 누구야? 그때 첫 번째 전용차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는데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햇빛에 반짝였죠. 복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낯익지? 태영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복례를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초라한 모습의 복례가 보였죠. 태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 태영은 복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아직 태영을 알아보지 못했죠. 김복례 여사님, 제가 아들입니다. 태영이 복례 앞에 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복례는 깜짝 놀랐죠. 네, 아들이라니. 당신이 누구세요? 어머니, 태영이에요. 막내 아들 태영. 복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선 남자는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거든요. 태영이? 우리 태영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태영이는 평범한 군인이라고 했는데.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숨겨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영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복례는 태영을 알아봤죠. 태영아, 정말 내가 태영이야? 네, 어머니. 제가 태영입니다. 복례는 태영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죠. 태영아,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어? 어머니,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더 이상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게 놔둘 수 없습니다. 태영은 복례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면회소 쪽으로 걸어갔죠. 태영아,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다 널 따라온 거야? 어머니, 제가 육군 참모 총장입니다. 복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참모 총장? 그게 뭔데? 군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복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자신의 막내 아들이 군대 최고 지휘관이라니요. 그럼 너는 왜 지금까지 숨겼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평범하게 사시길 원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태영은 복례를 면회소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일렬로 서 있었죠. 전 부대원 경례. 수십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복례는 그 광경을 보며 현실감을 잃었죠. 태영아, 이게 다 진짜야? 네, 어머니. 이제 제가 모든 걸 해결해 드릴게요. 태영은 복례를 모독했던 상병과 이병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죠. 김상병, 박이병, 앞으로 나와. 태영의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내가 지금까지 숨겨온 내 어머니다. 모든 병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모 총장의 어머니를 모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머니, 이 사람들이 어머니께 뭐라고 했나요? 복례는 태영을 말렸습니다. 태영아, 됐다.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태영은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니.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 태영은 복례의 손을 꼭 잡고 모든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김상병, 박이병, 내 어머니께서 오늘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똑똑히 말해봐. 두 사람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 총장의 어머니를 모독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거든요. 저희가 상병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태영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압도했죠. 어머니, 이 사람들이 어머니께 뭐라고 했습니까? 복례는 태영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태영아, 정말 됐다. 그냥 넘어가자.
하지만 태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태영은 사단장을 불렀습니다. 사단장, 보고해. 예. 김상병과 박이병이 김복래 여사님의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모독적인 언사를 했습니다. 사단장의 보고에 현장의 모든 병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모 총장의 어머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니요. 도시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복래가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드신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복래는 태영의 분노를 느끼고 불안해했습니다. 태영아, 진짜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하지만 태영은 복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태영은 상병과 이병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다. 군인의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의 의무인데 오히려 군인의 가족을 모독했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태영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죠. 대한민국 군인의 가족에게 욕설하고 밥을 짓밟은 너희들. 이게 군대냐? 태영의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이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너희들 때문에 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아나? 그때 복래가 태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영아, 그만해. 이제 충분해.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영은 중대장을 불렀습니다. 중대장, 앞으로 나와. 중대장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도 부하들의 행동에 책임이 있었거든요. 중대장, 당신은 부하들의 행동을 방관했습니다. 군인의 가족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성의 문제예요. 태영은 모든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떠나서 이분은 대한민국 군인의 가족입니다. 병사들은 태영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군인의 가족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복래는 태영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김상병, 박이병, 너희들은 즉시 영창 3개월 계급 강등입니다. 예. 두 사람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중대장, 당신도 부대 이동 조치합니다. 알겠습니다. 태영은 대대장도 불렀습니다. 대대장, 당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직위 해제 후 즉시 이송 조치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참모 총장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진우가 나타났습니다. 소동을 듣고 급히 나온 거죠. 할머니. 진우는 복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태영이 진우를 막았죠. 잠깐, 너가 진우구나. 네. 누구세요? 진우는 태영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나는 내 삼촌 촌태영이다. 삼촌이요? 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영이 살아있다는 사실도 몰랐거든요. 진우야, 내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한다고?
태영의 질문에 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저는 할머니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자신이 한 말들이 부끄러워졌거든요. 할머니는 내가 전부야. 그런 할머니를 부끄러워하다니. 복례가 진우를 감쌌습니다. 진우야, 괜찮다. 할머니가 정말 괜찮으니까.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우는 복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태영은 모든 병사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모든 병사들은 군인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복례는 태영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영아, 고맙다. 하지만 이제 정말 충분해. 태영은 복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태영은 복례를 면회소 정문 앞에 세우고 모든 병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내가 지금까지 숨겨온 내 어머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태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밝히는 진실이었거든요. 이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형이 돌아가신 후 조카인 나를 친아들처럼 키워주신 분입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내가 6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형도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때 이분이 나를 거두어 주셨어요. 가난해도 밤늦게 일하시면서 나를 공부시켜 주셨고 아프실 때도 나만은 배불리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복례는 태영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의 힘든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진우와 태영, 두 아이를 키우시느라 평생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모독을 당하시다니. 진우는 태영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아까 이미 사과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삼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진우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이야. 태영은 경비병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의 가족에게 욕설하고 밥을 짓밟은 너희들. 이게 군대냐? 태영의 목소리가 면회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병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이병은 이미 오열하고 있었죠. 이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성껏 만드신 주먹밥을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구걸하러 온 거 아니냐고 했다고? 이건 개도 안 먹는다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태영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군 복무하는 동안 늘 마음의 지주가 되어주신 분이야. 내가 힘들 때마다 편지를 보내주시고 면회 올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신 분이라고. 복례는 태영을 말렸습니다. 태영아, 이제 그만해. 충분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태영은 중대장과 대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중대장, 대대장,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부하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걸 보고도 방관했어.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중대장은 부대 이동, 대대장은 직위 해제 후 즉시 이송한다. 알겠습니다. 태영은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전 국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가족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분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키워내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태영은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신분을 숨겨서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랬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했네요. 태영아, 내가 훌륭하게 자란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우를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태영은 사단장을 불렀습니다. 사단장, 정군의 지시를 내려. 앞으로 모든 군인 가족은 최고의 예우로 대접받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라. 네. 태영은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내가 할머니를 부끄러워했다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다. 삼촌,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게요. 그래야 한다. 할머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복례는 두 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태영아, 너희 둘만 잘 자라주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당당하게 사세요. 누구든 어머니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태영의 말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상병, 박이병, 태영이 다시 경비병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일을 평생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예,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에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께 해야지. 두 사람은 복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복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희들도 어머니 자식들이잖아. 복례의 따뜻한 말에 경비병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태영은 모든 병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정군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날의 일은 대한민국 군대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이었죠. 일주일 후 진우가 있는 훈련소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면회소 입구에는 군인가족 명예관이라는 현판이 새로 걸려 있었죠. 태영의 지시로 전국 모든 부대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진우의 수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복례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면회소 앞에 서 있었죠. 태영이 선물해준 한복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진우가 정복을 입고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손자 정말 멋지구나. 복례는 진우를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죠. 저분이 그 유명한 김복례 할머니시네요. 참모 총장님을 키우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복례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죠. 그때 사단장이 직접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복례 여사님, 오늘 훈련병 박진우의 수료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복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오늘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훈련병 박진우가 우수 훈련병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정말요? 복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가 우수 훈련병이라니요. 네, 그리고 여사님께서 직접 훈장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네, 참모 총장님의 특별 지시입니다. 복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손자에게 훈장을 달아준다니요. 수료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의 가족들, 언론진,
그리고 각급 부대 지휘관들까지 참석해 있었죠. 지금부터 제75기 훈련소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우수훈련병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수훈련병 박진우. 진우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시상자는 김복래 여사님입니다. 복래도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복래를 환영했죠. 김복래 여사님은 대한민국 육군 참모 총장을 키워내신 분이시며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복래는 떨리는 손으로 훈장을 들었습니다. 진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제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할머니가 키워주신 손자라는 게 말이에요. 복래는 진우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복래의 눈에 눈물이 흘렀죠. 우리 진우 정말 잘 컸구나. 할머니 덕분입니다. 진우는 복래를 꼭 안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더욱 큰 박수가 터져 나왔죠. 그때 태영이 나타났습니다. 정복을 입고 가슴에 수많은 훈장을 단 모습이었죠. 어머니, 진우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태영아, 내가 와줘서 고맙다. 당연히 와야죠. 우리 가족의 큰 날인데요. 태영은 단상 위로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조카 진우가 수료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머니가 명예군가족으로 위촉되는 날입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복래 여사님은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군인 가족의 대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복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전국 모든 군인 가족들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태영은 복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김복래 여사님을 대한민국 명예군가족으로 위촉합니다.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 하나입니다. 복래는 임명장을 받으며 감격했습니다. 태영아, 진우야, 너희들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영광을 받는구나. 어머니가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진우도 복래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저도 할머니를 세상에 자랑할 거예요. 진우야, 고맙다. 태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모든 군인 가족이 최고의 예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있을 예정입니다. 관중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국 모든 부대에 군인 가족 명예관이 설치될 것입니다. 복래는 태영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태영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키워주신 덕분입니다. 수료식이 끝난 후 복래는 진우, 태영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언론진들이 앞다퉈 사진을 찍었죠. 할머니, 이제 정말 유명인이 되셨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도 행복하게 사세요. 태영이 복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영아,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말이야. 복래는 두 조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죠. 진우야, 태영아, 우리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 먹자. 네, 할머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복래는 두 조카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죠. 온 나라가 존경하는 어머니, 김복래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우야, 할머니 주먹밥
또 해줄게. 할머니, 이제는 할머니 주먹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먹밥이에요. 진우의 말에 복례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가족에게 퍼져나갔죠. 이제 복례에게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조카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상, 그것이 복례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으니까요.